인생이 50대 초반을 넘어가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평탄할 줄 알았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남편과의 시들한 대화는 일상 자체였고,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난 아이들 덕분에 집안은 적막할 때가 많았다. 주부로서의 삶은 그럭저럭 평온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텅 빈 듯한 마음은 숨길 수 없었다. 여자로서의 매력이 퇴색된 듯한 기분은 갱년기 증상과 함께 찾아온 우울감을 더욱 부추겼다. 삶은 흑백 사진처럼 무미건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대학 동기였던 수진이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수진이와 나는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다. 결혼 후에는 자주 보지 못했지만 가끔 만나면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처럼 편안하고 스스럼 없었다. 그날 우리는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수진이 남편 민노 씨는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일식집에 들어서자 수진이는 평소보다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술잔을 연달아 비우며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갱년기 증상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둘째가 군대에 간 후 집이 너무 적막해서 외롭다고 했다. 민노 씨는 조용히 앉아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씩 부드러운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자꾸 민노 씨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내가 말할 때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모습이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다. 남편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표정한 얼굴로 건성으로 듣거나 아예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술이 조금씩 불면서 수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50이 넘으니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 여자로서의 매력도 사라진 것 같고, 그녀는 우울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수진이가 자리를 뜨자 갑자기 조용해졌다. 민노 씨와 단둘이 남겨진 상황은 어색했지만 묘하게 편안하기도 했다. 민노 씨가 수진이 걱정을 하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나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고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직장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개인적인 고민들까지. 50대가 되니 모든 게 달라졌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왠지 모르게 공허했다. 민노 씨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에게 밀려나는 것 같고, 집에서는 존재감이 없어진 것 같다고. 신기하게도 민노 씨와 대화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보다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같은 세대의 공감대가 있어서일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우리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민노 씨의 눈빛은 전과 달랐고, 나 역시 가슴 한구석이 설레고 있었다. 그날 밤의 정확한 기억을 되짚는 건 쉽지 않다. 다만 수진이가 먼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민노 씨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선 것은 분명했다. 그런데 길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술집에 들어섰다. 민노 씨가 한 잔만 더 하고 가시죠? 라고 제안했고, 나 역시 왠지 모르게 집에 가기 싫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혼자 있는 집은 너무 쓸쓸했다. 50이 넘어서 이렇게 외로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호텔 바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우리는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술잔이 비워질수록 경계심은 점차 희미해졌고, 민노 씨가 내 손을 살짝 잡았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50이 넘어서 이런 떨림을 느낄 줄이야. 술 기운 덕분인지 용기가 났다. 나도 민노 씨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감정을 읽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우리는 발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 속에서 민노 씨가 나를 벽에 지그시 밀착시켰다. 쿵, 쿵, 쿵.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을 때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저만치 멀어져 있었다. 오직 그의 존재와 나의 심장 소리만이 온 감각을 지배했다. 호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민노 씨는 나를 품에 안았다.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그의 포옹은 간절하고 뜨거웠다. 그가 나를 정말 원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50대의 몸이지만 아직 여자였구나 하는 감각이 전율처럼 밀려왔다. 민노 씨의 입술이 내 목을 따라 천천히 내려올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꿈틀거리며 되살아났다. 그는 부드럽게 내 옷을 벗겨주었고 그 손길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부끄러웠지만 민노 씨는 아름다워요 라고 속삭여 주었다.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그와 나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민노 씨가 나를 침대에 눕히고 온몸에 키스를 할 때 숨이 가빠졌다. 남편과 25년을 살면서도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함이었다. 내 몸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결합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민노 씨의 뜨거운 숨소리와 내 신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50대에도 이런 열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처음에는 민노 씨의 크기가 너무 커서 안 돼요. 너무 커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는 천천히 할게요. 아프면 말해요. 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안심시켰다.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정말이지 50대의 몸이지만 아직 여자였구나 싶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들어오는 그 때문에 숨이 가빠졌고 처음에는 아프기까지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콤한 고통으로 바뀌었고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다. 이제 괜찮아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노 씨가 더 깊숙이 들어왔다. 온몸이 그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전신을 감싸는 듯한 충만함이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민노 씨가 속삭이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던 그 크기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졌다. 50대 여자의 몸도 이렇게 뜨겁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를 통해 비로소 깨달았다. 그날 밤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친구의 남편이라는 금기, 그리고 50대에 찾아온 뜨거운 욕망, 모든 것이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낯선 천장, 낯선 침대, 그리고 옆에는 민노 씨가 누워 있었다.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다. 죄책감과 동시에 벅차오르는 해방감,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각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있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순간들이 떠올랐다. 나, 윤정은 단순한 주부가 아니었다. 여자로서의 나, 욕망하는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한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고 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자꾸만 민노 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그 깊은 눈빛까지. 50이 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다.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설렘과 떨림이 다시 살아났다. 남편 앞에서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었고 평소처럼 스킨십을 하려고 해도 민노 씨가 생각났다. 이런 내 모습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수진이에게서 카톡이 왔다. 그날 술자리가 재미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수진이를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민노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며칠 후 민노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괜찮으시냐는 간단한 안부였지만 내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날은 실수였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내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50대가 되어서 이런 마음의 동요를 경험할 줄은 몰랐다. 갱년기 증상인가 싶기도 했고 아니면 정말 민노 씨에게 마음이 이끌리는 건가 싶기도 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민노 씨를 마주쳤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노 씨도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고 그는 자연스럽게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거절해야 마땅했는데 내 입에서는 그래요 라는 대답이 나왔다. 백화점 카페에 앉아 민노 씨와 마주하니 그날 밤의 기억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다. 민노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노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죄책감도 들지만 후회는 되지 않습니다. 나도 마음이 복잡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50대가 되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다고. 민노 씨도 같은 말을 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깊이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욕망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아이들 이야기, 부부관계 이야기,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민노 씨와 대화하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남편과는 나누지 못하는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맞닿았고 민노 씨가 내 손을 살짝 잡았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50이 넘어서도 이런 떨림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민노 씨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도 마음은 같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수진이 생각도 나고 지금까지 쌓아온 내 삶도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50이 넘어서 다시 느껴보는 이 설렘을, 이 감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혹시 이게 인생 마지막 로맨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노 씨가 문자를 보냈다.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또 만나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러자 고 답장을 보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민노 씨 생각을 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50대가 되어서 이렇게 밤잠을 설치 줄은 몰랐다.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민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잠이 안 와요. 혹시 깨어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민노 씨는 금방 답장을 보냈다. 자신도 잠이 안 오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1시간 후 우리는 조용한 모텔에서 만났다. 서로 말없이 바라보다가 민노 씨가 먼저 나를 안아주었다. 이번에는 술 기운이 아니었다. 맑은 정신으로 서로를 원하고 있었다. 민노 씨의 키스는 처음보다 더 간절했다. 그는 내 입술을 빨고 혀를 어루만지며 깊게 들어왔다. 숨이 가빠질 정도로 뜨거웠다. 50대의 입술도 이렇게 달콤할 수 있구나 싶었다. 옷을 벗겨주는 민노 씨의 손길은 더 섬세해졌다. 그는 내 몸의 모든 부분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반응을 살폈다. 가슴을 애무할 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민노 씨가 내 몸을 입으로 탐험하기 시작했다. 목부터 시작해서 가슴, 배꼽, 그리고 더 아래까지. 그의 부드럽고 능숙한 혀가 나의 가장 예민한 살결을 탐하기 시작할 때 나는 참았던 숨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몸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민노 씨의 손가락이 나를 안내했고 그의 혀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의 파도를 일으켰다.
숨겨진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 내 몸은 스스로 민노 씨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더 깊이 빠져들었다. 잊었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런 황홀경을 이토록 뜨겁고 진한 쾌감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남편과의 관계는 따뜻했지만 이렇게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고 영혼까지 뒤흔들리는 듯한 경험은 아니었다. 그와의 결합이 물리적 행위를 넘어선 정신과 육체가 하나 되는 순간이었듯 민노 씨의 탐색은 내 안에 잠재된 여성성을 온전히 깨우는 의식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낄 틈이 없었다. 오직 그의 손길과 혀끝에서 전해지는 전율의 몸을 맡길 뿐이었다. 뜨겁고 달콤한 고통, 그리고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아찔한 쾌감이 번갈아 가며 나를 지배했다. 내 심장은 폭주하듯 뛰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다. 그의 숨소리, 나의 가쁜 숨소리가 뒤엉켜 방안을 가득 채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여기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황홀경 속에서 나는 오직 본능에 충실했다. 모든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오직 욕망만이 나를 이끌었다. 민노 씨는 다시 나를 끌어안고 침대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로의 몸이 완벽하게 맞춰진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처음에는 아팠던 그 크기가 이제는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아니, 없어서는 안 될 간절한 존재처럼. 그의 뜨거운 열기와 움직임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토록 뜨겁게 욕망할 수 있는 여자임을 느꼈다. 50대의 나이에 친구의 남편이라는 금기를 깨고 이렇게 격렬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죄악이 아니라 축복처럼 느껴졌다. 그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말이 내가 스스로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 몸이 부서질 듯한 절정의 순간, 나는 두 눈을 감고 민노 씨를 있는 힘껏 끌어안았다.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와의 순간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는 여정이었고 나는 기꺼이 그 길의 끝까지 가고 싶었다.